KF-21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전력 구조 전반에서의 역할 확대에 있습니다. 블록 1에서 확보된 기본 공중전 능력은 블록 2를 거치면서 지상 타격 능력까지 확장됩니다. 이후 블록 3에서는 생존성과 은밀성이 강화되면서 작전 범위가 더욱 넓어집니다. 각 단계는 독립적인 성과를 가지면서도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 구조는 단절 없이 전력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전 운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스텔스 성능 강화는 블록 3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체 형상과 소재 개선을 통해 레이더 반사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의 탐지 거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작전 수행 시 생존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집니다.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와 동일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비용과 성능을 고려한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운용에서는 이 균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다층 방공망 환경에서는 탐지 지연만으로도 교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저피탐 성능만으로도 충분한 전술적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장 통합 측면에서도 단계적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초기에는 외산 무장을 중심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후 국산 무장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정밀 타격 무장이 추가되면서 임무 범위가 더욱 넓어집니다. 다양한 무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와 제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KF-21은 이 부분에서 통합 설계를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장 선택과 교전 방식이 상황에 따라 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점도 실제 작전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무장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무장이 기체와 완전히 연동되지 않아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추가적인 시험과 수정 과정이 필요해지면서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통합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계획 자체가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통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다양한 무장과의 연동을 고려해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향후 무장 추가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무장을 통합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강점입니다. 이는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외부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황 변화에 맞춰 무장 구성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술적 유연성도 확보됩니다.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단계별 시험과 검증 과정입니다. 각 블록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단계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성능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량은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복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실제 운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까지 점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해외 일부 전투기는 초기 개발 이후 개량이 지연되거나 제한된 사례도 있습니다. 비용 문제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계획된 업그레이드가 축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체 성능이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장기적인 전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초기부터 개량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의 발전 구조는 단계별 개량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완성형에서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블록 단위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이는 초기 전력화를 빠르게 진행하면서도 이후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확보한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속 개량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개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블록 1 단계는 기본적인 전력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대공 임무 중심의 능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사 레이더와 기본 무장 운용 능력이 통합되어 실제 작전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을 확보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체 안정성과 장비 간 연동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초기 전력화 단계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후 개량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조종사 운용 경험과 정비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실전 적용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특징도 있습니다. 블록 2 단계에서는 공대지 능력이 본격적으로 추가됩니다. 정밀 타격을 위한 무장 통합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이 확대됩니다. 단순한 공중전 전투기에서 다목적 전투기로 역할이 확장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장 운용 범위가 넓어지고 작전 선택지가 증가합니다. 실제 전장 환경에서는 공중전과 지상 공격이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전력 상승 효과가 기대됩니다. 블록 3 단계는 장기적인 목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스텔스 성능 강화와 내부 무장 운용 능력 확보가 주요 방향으로 제시됩니다. 레이더 반사율 저감을 위한 설계 개선과 소재 적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탐지 가능성을 낮추고 생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내부 무장 운용은 외부 장착 대비 탐지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투기의 생존성과 타격 능력이 동시에 향상되는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작전 환경에서의 노출 시간을 줄이고 임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장 통합 로드맵도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초기에는 검증된 공대공 무장을 중심으로 운용하고 이후 국산 무장과 장거리 타격 무장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운용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전력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무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장비 간 연동과 데이터 처리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KF-21은 이 부분을 고려해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국산 무장과의 연동이 확대될수록 운용 자율성과 대응 유연성이 함께 향상되는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는 초기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하려다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 통합이 복잡해지면서 개발 과정이 장기화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일부 기체는 계획 대비 성능 확보가 늦어지면서 운용 시점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 공백이 발생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됩니다. 이런 사례는 단계적 개발 방식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KF-21은 단계별 개량 구조를 통해 이런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먼저 운용 가능한 수준을 확보하고 이후 성능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동시에 국내 기술 기반을 활용해 개량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필요에 따라 개량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운용이 가능한 구조로 평가됩니다. KF-21 전력화는 한반도 군사균형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공군 전력은 단순한 수량보다 기술 수준과 운용 능력이 중요합니다. KF-21은 기존 전투기 전력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과 동시에 전체 전력 구조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기종 교체와 함께 전력의 질적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죠. 즉, 공군 전력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흐름 속에서 KF-21은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 공군과 비교할 경우 기술 격차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북한은 여전히 구형 전투기 중심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개량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전자장비와 센서 성능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반면 KF-21은 최신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기반으로 전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탐지 능력을 넘어 교전거리와 대응 속도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공중전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됩니다. 중국 공군과의 비교에서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국은 대형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최신 기종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 규모가 크다는 점이 곧 운용 효율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기종이 혼재된 구조에서는 통합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F-21은 비교적 일관된 구성으로 전력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통합 운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죠. 이는 실제 작전 환경에서 빠른 대응과 안정적인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공군과의 비교에서는 기술 경쟁 구도가 형성됩니다. 일본은 최신 전투기를 도입해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기술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운용 유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KF-21은 국내 기술 기반을 중심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성능 개선과 기능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전력 유지와 개량 측면에서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하는데요. 동시에 자국 상황에 맞춘 운용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이 있습니다. KF-21 전력화는 공군 세대 전환의 핵심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전투기에서 차세대 전투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술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KF-21은 이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급격히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발전을 통해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실제 전력 운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계적 전환은 조종사와 정비 인력의 적응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 평가되는 부분은 시험과 양산 과정에서의 안정적인 진행입니다. 반복적인 시험을 통해 기체와 장비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력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술 기반이 함께 성장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단순히 전투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세대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급격한 전력 교체 과정에서 정비 인력 부족이나 운용 체계 미비로 인해 가동률이 낮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고가 장비 도입 이후 유지 비용이 급증하면서 운용에 부담이 발생한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사례는 전력 전환이 단순 도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과 연계된 정비 기반과 교육 체계가 함께 구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운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과적으로 KF-21 전력화는 단순한 전투기 도입이 아니라 공군 전력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KF-21 전력화는 대북 억지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억지력은 실제 전투보다 상대방의 행동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KF-21은 탐지 능력과 교전 능력을 기반으로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무장 수치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효과를 만들어내는데요. 상대가 행동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상황에서 대응 가능한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북 억지력은 단순한 군사력 비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심리적 요소와 정보 우위가 함께 작용합니다. KF-21은 전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전력으로 작용할 수 있죠. 이는 도발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응 속도가 빠를수록 초기 충돌 상황에서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 속도가 빠를수록 상황 판단의 정확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균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정 국가가 전력을 강화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KF-21은 이런 상황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자국 기술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점은 외부 변수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동시에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운용 방향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유지와 운용 측면에서도 KF-21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과 정비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 수급과 유지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전력 가용률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에서는 부품 공급 문제로 인해 가동률이 낮아진 경우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특정 부품 공급이 지연되면서 전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런 문제는 실제 전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품 하나의 지연이 전체 출격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망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KF-21은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생산과 정비에 참여하면서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전력 유지 능력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필요시 빠르게 정비와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전력 가용률이 높을수록 실제 작전 수행 능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유지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공군 전력 구조와의 자연스러운 연계입니다. KF-21은 기존 전투기와 함께 운용되면서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수 있죠. 이는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동시에 조종사와 정비 인력이 새로운 기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인 전환은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체 전력 수준을 꾸준히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해외에서는 전력 전환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운용 효율이 떨어진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새로운 장비 도입 이후 기존 전력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작전 효율이 저하된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교육 체계 미비로 인해 숙련도 확보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KF-21은 통합 운용을 고려한 구조로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군 전체 전력과 연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인데요. 이는 단순한 성능 확보를 넘어 실제 작전 환경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다양한 임무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전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KF-21의 해외 수출 가능성은 단순한 판매 여부를 넘어 한국 방산산업의 확장성과 직결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전투기 수출은 기술 수준과 신뢰, 운용 지원 능력이 함께 검증되는 과정입니다. KF-21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출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요구 조건에 맞춘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하는데요. 이는 단일 기종을 판매하는 개념이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좋은 사례는 FA-50입니다. FA-50은 여러 국가에 수출되며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높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필리핀과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운용되며 실전 운용 능력과 정비 지원 체계가 검증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KF-21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미 형성된 신뢰 기반과 운영 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종 도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KF-21은 FA-50보다 상위급 전투기로 더 높은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중형급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최상위 전투기를 도입하기 어려운 국가 입장에서는 성능과 비용의 균형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KF-21은 이 지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운용 유지 비용 측면에서도 비교적 효율적인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타겟 국가 중 하나로 언급되는 인도네시아는 공동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공동 개발 참여는 단순 구매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기술 협력과 생산 참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출 협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동시에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추가 도입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대상인 UAE는 고성능 전투기 도입에 적극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기종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KF-21은 새로운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건 협상과 기술 협력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 공급국과 다른 방식의 협력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경쟁 요소가 됩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현실적인 전력 강화를 추구하는 국가로 평가됩니다. 비용 대비 성능과 유지 효율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KF-21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후보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한국산 항공기 도입 경험이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협력 기반이 존재합니다. 해외 경쟁 기종과의 비교에서는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죠. 일부 국가의 전투기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과 유지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가 기종은 성능과 확장성에서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선택지입니다. 성능과 비용, 협력 조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입니다. 해외 전투기 수출 사례에서는 계약 이후 기술 이전 제한이나 부품 공급 문제로 인해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도입 이후에도 외부 의존도가 높아 자율적인 운용이 어려웠던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장기적인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KF-21은 국내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 가능성을 열어두는 구조는 수출 경쟁력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한 기체 판매를 넘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하는데요. 이는 한국 방산 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KF-21의 수출 경쟁력은 단순한 성능 비교에서 끝나지 않고 운용 방식과 협력 구조까지 포함해 평가됩니다. 전투기 도입은 수십 년간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 계약 조건보다 장기적인 지원 능력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KF-21은 국내 생산 기반과 정비 역량을 함께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운용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장기적인 가동률과 유지 비용, 부품 확보 안정성까지 고려할 때 이런 기반은 단순한 장점이 아니라 필수 요소에 가깝습니다. 경쟁 기종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협력 유연성입니다. 일부 전투기 사업에서는 기술 이전이 제한되거나 운용 조건이 엄격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구매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협력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기술 협력 범위와 생산 참여 수준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단순한 조건 협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FA-50 수출 경험의 확장입니다. 이미 검증된 경공격기 수출 경험을 기반으로 중형 전투기 시장으로 확장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종 변경이 아니라 시장 영역 자체가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기존 고객 국가가 상위 기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KF-21은 자연스럽게 선택지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실제 운용 경험이 있는 국가일수록 새로운 기종 도입 시 리스크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공동 개발 경험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협력 안정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파트너 국가의 참여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수출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협력 과정에서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전체 사업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UAE와 같은 국가에서는 고성능 전투기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후보 기종이 경쟁하는 환경에서 KF-21은 가격 대비 성능과 협력 조건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는 후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유지 비용과 운용 효율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 KF-21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고성능 기종 대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현실적인 전력 강화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비용보다는 안정적인 운용과 유지가 가능한 기종이 선호됩니다. KF-21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선택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존 한국 방산 장비와의 연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입 이후 운용 효율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장비 간 연동성과 정비 체계의 일관성은 실제 운용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계약 이후 지원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정비 지원이 부족해 가동률이 낮아진 경우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력 운영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지원 구조가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데요. 실제 운용 환경에서는 초기 성능보다 지속적인 운용 가능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KF-21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과 정비 체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죠. 이는 수출 이후에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향후 개량과 성능 향상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추가적인 장점으로 평가됩니다.